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하짜마의 아내사람이 아내사람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여자애가 바로 하짜마예요. 하짜마의 이제 분신이다. 아내사람의 명의로 활동하는 이제 피크루스다, 이거죠. 자, 일단 하짜마가 아내사람 장사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면 하짜마는 원래부터 피크루스로 활동을 했었는데 호로라이브 버튜버로 데뷔하게 되면서 아내사람의 활동을 종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단 한 번도 피크루스로 글을 남기거나 방송을 키거나 방송을 한 적이 없다,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하짜마로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실하게 활동을 했어요. 뭐 영상을 터트리는 것도 없었고, 문제되는 영상 그런 것도 잘 없었고, 시청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방송을 생각하고, 내가 재미없는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보러 안 오겠지. 항상 재밌고 신선하고 참신한 그런 방송을 하려고 끊임없는 시도를 한 게 바로 하짜마예요. 하짜마 초창기 방송이랑 지금 방송 보면 얘가 얼마나 노력했고 얘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끊임없는 시도를 했었고, 하짜마라는 캐릭터도 아카이 하토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카이 하토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냥 오타쿠 장사였어요. 귀여운 목소리, 츤데레 금발의 여자 후배 이러면서 시청자들은 선배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후배 캐릭터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그냥 정신나간 미친년이 하나 있잖아. 하짜마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겁니다. 뭘 했어 또? 타란툴라 다리도 먹었지. 별 지랄 맞은 거 다 해봤어요. 왜냐?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를 하려고. 유튜브에서 유행하면 버튜버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따라한다니까. 타란툴라 다리 먹고 이런 거 하짜마가 최초냐? 아니에요. 유튜버들이 다 했던 거야. 벌레 먹고 곤충식 했던 거를 우리는 안 봤지. 왜냐? 씨발, 유튜버가 벌레 처먹는 거를 우리가 왜 봐? 근데 하짜마가 버튜버가 먹는다니까 미친년 아닌가 하면서 본 거예요. 그쵸? 별거가 뭐 매운 거 먹고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어쨌든 얘는 진짜로 방송을 생각하는 프로 방송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가 5년 동안 방송 잘 하다가 갑자기 아내사람으로 장사를 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트위터 계정을 부활시킵니다. 아니, 아내사람 장사하는 거는 호로라이브가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 하지는 못하지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고, 호로라이브 버튜버인 하짜마 활동에 전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호로라이브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회사가 싫어하니까 얘는 여태껏 하짜마 활동에 전념을 했는데,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제 와가지고 5년이나 지난 지금 왜 피크루스의 계정을 부활시켜가지고 아내사람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키류코쿠와 하짜마의 하나의 중국 사태입니다. 방송을 하다가 이제 대만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튜브 통계 보면서 내 방송은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보나 하다가, 대만에서도 내 방송 많이 보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 시청자들이, 야,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정정해라, 이러면서 채팅치고 테러를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중국 놈들이 대놓고 호로라이브에 항의하고 중국 공안에 신고하고 비리비리에 항의하고 개판을 쳐요. 일단
호로라이브가 그 당시에 중국의 동영상 포털 사이트인 비리비리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서도 방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는 아 죄송하다, 우리 호로라이브는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중국이 하는 말이 다 맞다,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세계적으로 또 난리가 나죠. 왜냐, 일본의 기업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호로라이브가 문제를 일으킨 키리오 코코랑 하짜마한테 너네들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발표해라, 사과해라, 중국 애들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하나의 중국 맞다고 하고 대만 나라 아니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안 하죠. 키리오 코코는 뭐 대학원 나온 여자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자기가 머리를 숙여야지 중국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알죠. 왜냐,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중국 애들한테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의 중국 맞다고 했어요, 애플도. 근데 키리오 코코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안 하고 그냥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짜마도 똑같이 합니다. 왜냐, 하짜마는 이 당시에 키리오 코코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하던 때였으니까 둘이 이야기를 했겠죠. 어쨌든 결국에는 하짜마나 키리오 코코의 입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는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얘네들을 괴롭히게 되고 키리오 코코는 결국 회사에서 퇴출당합니다. 일단 키리오 코코는 회사랑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회사가 내가 키리오 코코가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호로라이브가 검토 이후에 이 방송은 문제가 없겠다, 방송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키리오 코코가 방송을 했는데, 아니 솔직히 통계에 대만이라고 잡히는데 대만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쵸? 그런데 호로라이브는 키리오 코코의 잘못인 것 마냥 키리오 코코 탓만 하는 거야. 니들이 허락한 방송 아니냐. 내가 방송 문제 일으킨 책임은 있겠지만 너네들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왜 내가 대만을 언급한 것만으로 3주나 근신을 당해야 되냐. 3주 근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모모스즈 내내 트레이싱 범죄자년 그녀는 일러래 동업자들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을 훔쳐가지고 트레이싱 해가지고 지가 그린 그림이라고 돈 받고 팔아먹었는데 이거를 근신을 처분 안 합니다. 처벌을 안 해요. 그냥 사과문 같은 거 하나 올렸는데 그 사과문에서도 나는 트레이싱 했다고 안 합니다. 그냥 떠올리면서 그렸는데 이게 트레이싱 논란이 있었다,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한 이딴 소리를 합니다. 미친년이에요. 그러니까 호로라이브 미친 새끼들이 대놓고 중국한테 대가리 박으려고 일부러 얘네들을 세게 팬 겁니다. 3주 근신을 시킨 거다 이거죠.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역겨운 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 후에 하짜마가 어떻게 되냐. 키리오 코코 은퇴 발표한 후에 이게 하짜마가 이거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키리오 코코가 해고를 당해야 되냐. 무기한 휴방을 때려버려요. 시위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은퇴가 확정이 나죠. 결국에는 졸업을 하게 돼요. 키리오 코코가 막지를 못했어요. 무기한 휴방을 하면서 시위를 했지만은 결국 키리오 코코의 졸업을 막을 수는 없었고 키리오 코코가 졸업한 뒤에 이제 복귀를 합니다. 하짜마는 무기한 휴방 시위를 끝내고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선언을 해요. 내가 키리오 코코 궁 뒤에 숨어가지고 가만히만 있었다. 키리오 코코가 다 해줄 줄 알았다. 근데 왜 내가 그때 말을 안하고 숨어만 있었는지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 피해를 당한 버튜버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겠다. 여태껏 혼자 방송하고 다른 사람이랑 교류하려고 하는 이제 일을 교류하려고 노력을 잘 안 했는데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힘을 길러가지고 발언력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한동안 브라솔로 오랫동안 싸웠던 하짜마랑 화해를 하면서 둘이 이제 타란툴라 다리 한 짝씩 들고 이걸로 우리 화해하는 거다 이러면서 타란툴라 먹으면서 화해하고 홀로라이브 갱을 만듭니다. 거의 이제 홀로라이브 버튜버들의 노조 단체였죠. 그래가지고 이 홀로갱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요. 홀로라이브 갱이라는 노조 단체를 만든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안 이꼬운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아인 2명이 뭉쳤다는 게 홀로라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짜마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무기한 휴방하면서 이미 키류코코 사태 때문에 회사랑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노조미는 전통적으로 홀로라이브에서 제어가 안 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짜마랑 케이손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 케이손이 키류코코가 나가서 케이손으로 활동을 하지만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는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케이손이 3D 라이브를 했는데 3D 라이브 끝에 이제 많은 버튜버들한테 동영상 편지를 받아요. 뭐 라이브 축하한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때 홀로라이브에 하짜마만 이 3D 라이브에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논란이 돼요. 왜냐면 홀로라이브에서 키류코코는 은퇴를 했지만은 케이손은 키류코코가 아닙니다. 뭐 케이손이 키류코코를 연기를 했다는 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은 공식적으로 키류코코의 아랫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케이손이 키류코코라고 대놓고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금지가 된 거예요. 지가 키류코코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케이손은 키류코코로 활동할 때 해고를 당한 거예요. 회사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홀로라이브 멤버들이랑 콜라보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허가를 안 해줍니다. 하짜마가 몇 번이고 나는 케이손이랑 콜라보 할 거다라고 방송에서 말을 했는데 절대로 홀로라이브가 허가를 안 해주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콜라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짜마는 요 케이손의 3D 라이브에 영상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와 홀로라이브와 케이손이 관계가 있다는 거를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그쵸? 물론 케이손 구독자들 중에 얘가 키류코코란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짜마가 접촉을 했다는 거죠. 이 하짜마의 영상 편지 자체가 이게 홀로라이브 허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 저는 안 받았다에 내 손모가지를 겁니다. 왜냐면 홀로라이브는 이거를 절대로 인정을 안 해줘요. 콜라보도 못하게 하는데, 왜냐면 회사 나간 케이손이 잘 되는 꼬라지를 홀로라이브는 볼 수가 없다니까. 왜냐? 케이손이랑 하짜마 때문에 씨발 중국 시장을 잃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회사 개판 쳐놓고 나간 애가 잘 되는 꼬라지를 눈꼴 시려가 보겠냐고. 절대로 홀로라이브의 이름바를 사용해서 장사하게끔 냅두지 않는 게 홀로라이브다 이거죠. 그런데 하짜마가 자기 독단으로 케이손한테 영상 편지 보내면서 언젠가 같이 콜라보 하자라고 질러버린 거예요. 그럼 케이손도 그래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케이손은 그게 안 된다는 거 예전부터 알아요. 홀로라이브가 절대 인정을 안 한다는 걸 아니까.
어쨌든 호로라이브는 이미 키류코코랑 사이가 엄청 나빠졌어요. K손으로 활동하면서도 키류코코에 대한 언급을 해도 된다. 뭐 이제 졸업 형태로 제명이 아니라 졸업으로 홈페이지에 이름 남겨주겠다. 이거는 두 사람 K손이랑 호로라이브랑 협의하에 정해진 거지. 이거는 호로라이브가 K손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나가고 나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키류코코에 대한 언급하지 말고 키류코코에 대한 흔적을 지우는데 집중을 하고 K손이랑 호로라이브 멤버들이랑 콜라보 하는 거를 금지를 시키죠. 그리고 K손 또 알잖아. 내가 회사 나오니까 이제 카나타랑 동거도 못하게 해.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내 이름 언급하는 것도 압박을 줘. 그 다음에 나랑 호로라이브 멤버들이랑 콜라보도 못하게 해. 눈에 뻔히 보이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K손 또 불만이 쌓이죠. 내가 키류코코로 활동했는데 내가 키류코코였다 말도 못하게 하지. 호로라이브 멤버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못하게 하지. 그래가 참다가 이제 V쇼조라는 곳에 들어간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호로라이브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놓고 호로라이브를 비난을 해요. 대놓고 뭐 호로라이브가 족같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V쇼조는 이런 점이 좋은데 다른 소속사들은 안 그렇더라. 다른 소속사들을 또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업계 분위기 좋지 않다. 나는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 안 좋다. 근데 V쇼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V쇼조 들어왔다. 이러면서 존나게 까요. 와, 호로라이브라고 안 했지만 키류코코 K손이 키류코코고 호로라이브 소속이었단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개나 소나 다 아는데 대놓고 호로라이브를 존나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번진 거예요. 더 이상 관계 수복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이 어떻게 K손과 접촉을 했냐. 아랫사람으로 장사를 한 거예요. 요조라메루가 리카로 활동을 하고 초코센세이가 구타라로 활동을 해요. 참고로 초코센세이 구타라는 활동을 잘 안했어요.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키류코코가 은퇴하고 K손으로 활동하면서 이 키류코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가지고 메루랑 초코센세이가 아랫사람 계정으로 키류코코 K손이랑 콜라보를 합니다. 이거는 호로라이브가 키류코코를 해고시켰지만은 우리들은 여전히 키류코코 K손과 사이가 좋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고 이제 K손이 팬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해요. 왜냐? 아무도 K손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미케네코랑 콜라보 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미케네코는 은퇴를 했는데 아랫사람으로서 미케네코랑 콜라보 해주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안타깝죠. 아니야, 야, 상기생 그렇게 사이 좋으면서 다른 사람은 아랫사람 계정이 없으니까 못할 수 있어. 근데 카나는 있잖아. 카나는 해줄 수 있잖아. 근데 카나는 또 안 해주네. 왜 안 해줄까? 키류코코와 루시아의 은퇴는 틀리다 이거죠. 키류코코는 잘못한 게 없지만은 중국 사태 때문에 회사랑 사이가 안 좋아서 회사가 키류코코를 자른 거고, 루시아는 회사한테 자기가 잘못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버튜버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줬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케네코가 은퇴를 하더라도 애들이 아무런 동정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우리랑 나눴던 비밀 이야기들도 사이버 레카충한테 말을 한 거니까. 그쵸? 지가 잘못을 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같은 회사 동료가 있어. 여러분이랑 친했었어. 근데 그 새끼가 회사 공금을 횡령을 하고 니한테도 사기를 쳤어. 그러면 그 새끼 회사 나간 다음에도 그 새끼랑 연락하고 지냅니까? 절대 안 하잖아. 그 새끼 감옥 갔는데 면회 가가지고 영치금 넣어주고 합니까? 안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이 미케네코랑 친하게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키류코코는 억울하게 해고당한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키류코코를 지지한다 이거죠. 어쨌든 하짜마가 요걸 보고 배워요. 요걸 보고 호로라이브가 못하게 하면 아랫사람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제 배운 거죠. 배워가지고 피코러스를 만든 거예요. 일단 초코센세이랑 메루는 키류코코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가 좋았고 그래가지고 은퇴 이후에도 오프라인으로도 콜라보 하면서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해준 거죠. 호로라이브가 아랫사람으로 활동은 사실상 막을 수가 없는 이유가 요조라 메루의 아랫사람은 없습니다. 초코센세의 아랫사람도 없어요. 아랫사람이 없는데 리카가 방송을 하든 구타라가 방송을 하든 관계가 없다 이거죠. 리카랑 미케네코 팔로우 안 했을걸? 케이손만 팔로우 했을걸? 했나? 어쨌든 나중에 끝나고 확인해 봅시다.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키류코코 케이손이랑 콜라보 하는 거 보고 하짜마도 자기는 하짜마 계정으로 콜라보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돼가지고 호로라이브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아랫사람의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케이손이랑 콜라보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일단 피쿠루스가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팝송에 커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거 올린 이유는 이거 하나 올려놓잖아. 그러면 서서히 구독자가 늘 거야. 왜냐? 조노 같은 새끼들이 홍보를 해주거든. 미케네코가 메루 먼저 언팔했다고? 미케네코 걔는 뭐 어쨌든 이렇게 올렸는데 대놓고 하짜마 목소리예요. 게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폭발하잖아. 폭발하면 이제 구독시간 4,000을 금방 채워요. 구독시간 4,000 채워가 이걸로 라이브를 하겠다 이런거죠. 자 일단 피크루스가 하짜마인 이유를 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하짜마는 피크루스로 활동했던 이제 전적이 털린지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털렸어. 어느 정도 심하게 털렸냐면 가족 이름, 본인 실명, 가족 얼굴 다 털렸어. 아빠가 자기 딸내미가 인터넷에서 방송한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글 써가지고 아빠가 자기 가족 사진 페이스북에 올려가 전체 공개해가지고 사진, 신상 뭐 다 털렸어요. 무식해 아야 됩니다. 뭐 커버 영상 또 빼박 하짜마 목소리고 게다가 이게 피크루스라는 이름이 옛날에 활동하던 이름 그대로 쓴 거예요. 새로운 이름도 아니고 미케네코처럼 자기가 과거에 미케네코 이름 썼던 거 그대로 썼잖아. 하짜마도 마찬가지로 피크루스로 활동하다가 하짜마가 된 거니까 그대로 피크루스를 써요. 왜냐? 이미 피크루스가 하짜마라는 게 널리 알려졌으니까 내가 피크루스 이름을 그대로 써야지 그거를
그 인지도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 이렇게 한 거죠. 게다가 트위터 계정도 이 계정을 예전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신상털려가 이게 하짜마의 옛날 전생 계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 계정을 아이디 비번 찾아가지고 그냥 써요. 근데 미케네코 같은 경우에는 미케네코는 과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아이디 비번을 까먹어가지고 새로 파죠. 일단 이런 사실이 옛날에 하짜마 랩배틀 기획에서 키카제가 하짜마를 디스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명이 됐어요. 어떤 조명이 됐냐, 하짜마 디스하면서 아카이 하토, 하짜마, 피크루스라고 직접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전생의 활동명이다 이렇게 대놓고 자막까지 친절하게 달아줬었다 이거죠. 여기에서 끝나냐?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고 하짜마의 실명인 후지키 아야네를 직접적으로 랩 가사에다가 넣을 정도로 완전 극딜을 박아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하짜마가 이것 때문에 멘탈 터져가지고 쌍욕 존나 막습니다. 이때 진짜 재밌었죠.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하짜마가 호로라이브랑 대놓고 싸울 작정인 것 같아요. 일단 피크루스 계정을 부활시킨 것 자체가 회사에 대한 적의가 명확합니다. 왜냐? 여태껏 아랫사람 장사를 안 했던 애야. 그런데 하짜마가 케이손이랑 콜라보 하는 거를 자꾸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아랫사람 장사하는 수밖에 없지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대놓고 싸울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는. 회사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얘네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 알아. 아는데 불만만 있으면 돼. 뭐 회사 다니면서 회사 욕 안 하는 직원들 누가 있어? 우리 회사 족같다, 사장 족같다, 월급 존나 작다, 누구나 하잖아. 부장 족같다 하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해고당한 사람이랑 회사 밖에서 뭉쳐가지고 다른 장사를 시작하면 그거는 회사가 두고 볼 수 없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호로라이브에서 못하는 활동을 아랫사람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면 상관없는데 호로라이브에서 하던 거 아랫사람으로 똑같이 하면서 호로라이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 이거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아랫사람으로 활동하는 거 제재를 못한다?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개인의 활동은 자유잖아.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얘네들이 참견을 할 수 있는 거는 호로라이브 버튜브 활동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 호로라이브 활동을 가지고 아랫사람의 활동을 압박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야, 너 저거 아랫사람으로 활동하는 거 저거 너 아니냐? 니의 다른 명이 아니냐? 조사하면 다 나온다. 왜냐? 버튜버로 활동하기 때문에 회사는 얘의 실명이랑 다 알고 있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 아랫사람 활동하면 너 호로라이브에서 해고시킬 수도 있다. 아랫사람으로 활동하지 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호로라이브가 암묵적으로 용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봐주고 있어서 활동이 가능한 거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피크루스는 대놓고 호로라이브랑 싸우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 이거죠. 일단 이 호로라이브 갱에 노조미라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 영입이 됐어요. 노조미 나치로 마치리는 하짜마랑 절친입니다. 절친이고
단연간 아랫사람으로 장사를 하면서 회사랑 밀당을 오지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메네라 터트리면서 아랫사람으로 문제되는 발언들을 막 쏟아내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가지고 회사가 문제는 못 삼지만은 교묘하게 돌려가 말합니다. 아, 호로라이브 족같대라고 말 안 하고, 내가 요즘 다니는 회사가 나한테 너무 참견하고 나 너무 족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노조미가 노조미가 마츠리인 거 다 아는데 회사 욕 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조미의 말 듣고 호로라이브 팬덤이 뭐라고 해? 회사를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왜 마츠리한테 그렇게 하냐? 이씨, 우리 마츠리한테 그러지 마라. 요렇게 아랫사람으로 밀당을 존나 해온 겁니다. 마츠리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이 출중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랫사람 장사 잘하고 회사랑 밀당을 잘하던 애가 하짜마랑 극적인 화해한 다음에 홀로라이브 갱스터의 두 번째 멤버로 들어갔는데 큰 힘이 돼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루시아 은퇴 사건 때 하짜마는 루시아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목소리를 내서 내 버튜버 동료의 권익을 지켜줄 차례다. 루시아는 키류 코코테처럼 내가 은퇴시키게 냅두지 않겠다라면서 크게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마츠리는 여기에 참가를 하지 않아요. 왜냐? 마츠리랑 루시아 사이 안 좋거든. 마츠리는 미케네코 사건 있을 때마다 미케네코 조리돌림하고 루시아 비꼬고 했고, 게다가 마츠리는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루시아가 은퇴당하는 거, 해고당하는 거는 명확한 죄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잘못은 호로라이브 전체 버튜버들을 욕하는 거고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거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쵸? 일단 결국에는 벌써부터 첫 번째부터 호로라이브 개인의 활동이 삐걱거리게 된 거죠. 게다가 마츠리는 또 예전 같진 않아요. 능력이 호빠 출입 영상, 그 다음에 뭐 자기 집에 어떤 남자가 방송 중인 노조미의 방문을 덜컥 하고 열었는데 방송 중이네 하면서 문을 살짝 닫았어. 저거 뭐냐, 남자친구냐, 남자친구랑 동거하냐 이러니까 마츠리가 뭐라 했어. 아이고, 지금 뭐 방송 중에 누가 들어왔었어? 아이고, 나 모르는 사람이야. 괴한이 우리 집에 침입을 했네.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밀어붙이면서 수습을 합니다. 야, 그 변명 들으면서 나 어이가 없더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힘이 있지가 않아요. 팬들도 이제는 마츠리가 뭔 소리 하든 간에 믿어주지도 않는 눈치고, 옛날에는 마츠리가 노조미로 피싸면 팬들이 노조미 편 들어주고 이랬는데, 루시아 때처럼. 근데 이제는 인기도 떨어져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랑 싸우면 얘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어. 간당간당하단 말이야. 옛날에는 대체 불가능한 재밌는 캐릭터고 인기 많은 멤버였기 때문에 호로라이브가 노조미를 마츠리를 자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솔직히 마츠리 잘라도 돼요. 인기도 많이 떨어졌고 대체 가능한 멤버들이 너무 많잖아. 웃기고 재밌는 애들은 마츠리보다 많아요. 그쵸? 호쇼 마린 있잖아. 호쇼 마린이 거의 마츠리의 상위 호환입니다. 마츠리가 여태껏 했던 개그 스타일 전부 다 호쇼 마린이 상위 호환이에요. 뭐 성우 연기도 하고 오타쿠스러운 개그도 치고 신음소리도 나오고 내고 색드립도 치고
독특하고 자기 이미지 관리 안 하는 몸을 던지는 개그 스타일 호쇼 마린이 전부 다 상위 호환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까딱 잘못하면 잘리는 수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치리도 몸을 사려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마치리가 이번에는 하짜마랑 같이 싸워줄지 걱정이 된다 이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노조미는 사교성이 있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잘 들이대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많이 들이대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너무 들이대. 그래가지고 두루 친한데 깊게 친하게 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친은 없는 스타일? 그런 거죠. 물론 하짜마랑은 절친이 맞아요. 그리고 뭐 저 뭐냐 호시카 사라랑 또 절친이죠. 그 외 절친이라면 히메무리 루나랑 절친이었어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죠. 왜냐면 얘가 친구가 되면 굉장히 귀찮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연락하고 집착하고 굉장히 잘 삐지고 굉장히 잘 서운해하고 그래가지고 피곤한 스타일인 거야. 일본인들은 이런 피곤한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츠리는 다 친한데 굉장히 인간관계가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지 혼자 삐져가지고 뒤에서 뒷담하다가 걸려가지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교성이 있는 편이라가 누구한테 밝게 말 걸고 그래가지고 다 친하긴 해요. 그러니까 깊게 친하진 않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아랫사람으로 장사하면서도 다른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아랫사람 계정이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 팔로우를 합니다. 뭐 누가 있냐, 토아 아랫사람인 나루미 또 팔로우 했지, 카나타 아랫사람인 노조무랑 또 팔로우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카난, 리카, 구타라랑 또 했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하짜마의 아랫사람인 피쿠루스랑은 팔로우를 안 하고 있어요.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간을 보고 있는 건지, 원래면 가서 보면 바로 팔로우하고 댓글 달고 하는 게 피쿠루스란 말이야. 근데 왜 바로 댓글 다는 게 노점인데, 근데 왜 피쿠루스 계정은 지금 만들어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노조미가 팔로우를 안 하고 있는지, 노조미는 피쿠루스의 활동을 지지를 안 할 건지, 의아해요. 아니면 또 하짜마랑 사이가 안 좋은가? 근데 이제 피쿠루스가 노조미가 피쿠루스 트위터 가가지고 댓글 달고 하트하고 마팔하고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짜마와 호로라이브의 전쟁에 노조미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푸시를 해주는 게 됩니다. 진짜 이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돌고 있다 이거죠. 근데 뭐냐, 웬만하면 아랫사람의 계정은 다 팔로우를 해주는데 그런 노조미도 한 명은 팔로우를 안 하죠. 그게 누구냐, 바로 미케네코예요. 웬만해서 사람 손절을 잘 안 해. 마츠리는 한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랫사람으로 장사를 하면 무조건 푸시를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라프라스 아랫사람인 나카오카랑 또 팔로우를 한 게 마츠리인데 미케네코만 팔로우를 안 하고 완벽하게 손절을 합니다. 미케네코 이야기도 안 해요.
마우마우 스캔들 때부터 이제 루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미케네코 조리돌림 존나 하고, 회사에 미케네코 루시아 해고가 정당한 일이었다는 거를 이제 지지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애가 마츠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루시아가 레카충한테 호로라이브 버튜버에 대한 내용들을 제보를 하면서 내가 호로라이브 선배 버튜버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딴 개소리를 제보를 합니다. 근데 그 선배가 도대체 누구냐 추측이 많이 나돌았는데, 아마도 이제 노조미지 않겠나, 마츠리지 않겠나 하는 이제 의견이, 추측이 유력하다 이거죠. 왜냐, 대놓고 이렇게 루시아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이유가 루시아가 레카충한테 제보한 게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거죠. 게다가 봐, 어떤 사람이 마츠리가 호빠를 가가지고 호빠랑 양주 들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다가 유출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유출했냐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마츠리의 사진을 올리고 이제 마츠리의 이제 태그를 넣어가지고 공유를 해요. 그리고 마츠리인 것처럼 글을 쓰죠. 너희들의 슈퍼챗으로 이제 호빠 가서 놀다 왔다, 너희들의 슈퍼챗 호빠 비용으로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쵸?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 호빠 가서 찍은 사진 어떻게 유출이 됐겠어? 호빠 멤버가 호빠의 직원이 유출했을까? 아니면 찍은 사진을 자기 친구들한테, 호로라이브 멤버들 단톡방에 공유를 하면서 나 호빠 놀러 갔다 왔어, 재밌더라, 나중에 같이 갈 사람 나한테 말해, 내가 소개해줄게, 요런 말을 했어요. 했는데 그 단톡방에서 저장한 년이 뿌렸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나돌면 마츠리는 이거 씨발 내가 단톡방에서만 공유를 했는데 이 단톡방에서 뿌린 년이 한 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마우마우 스캔들 터지면서 회사 조사 들어가니까 레카충한테 제보를 했다? 레카충한테 내 이야기를 제보를 해? 이 씨발년, 야 그러면 너 호빠 사진 유출한 것도 너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지? 이게 바로 뇌피셜인데 그럴싸하잖아. 야 씨. 아니면 마츠리가 저렇게 루시아한테 공격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냐고. 호빠가 마츠리 사진을 누가 유출한 거냐고. 아니 나보다 설득력 있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애가 있냐? 말해봐.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철통같이 고객의 신상을 보호하는 호빠에서 그랬겠냐? 지가 공유를 했으니까 유출이 된 거예요. 자신은 호로라이브 버튜버 동료들을 믿었고 친구라고 생각했고 절대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외부에 유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나 호빠 놀러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호빠가 유출한 것도 그것도 추측이었잖아. 아니 야 그 당시에 호빠가 유출했다고 말한 거는 호빠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한 거지. 야 그때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유출했다고 상상이나 했겠냐고 씨발.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다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지, 이 새끼들이 이 씨발년들이 뒤에서 서로 뒷담화하고 레카충한테 제보하고 그랬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냐고. 우리는 그때 다 믿었었잖아, 얘네들끼리 사이가 좋다고. 나도 믿었어. 아이 설마 이랬겠어? 근데 이미 루시아는 그때부터 뒤에서
레카충한테 이미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었다잖아.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밝혀진 진실이고, 지금 미케네코는 여전히 나루카미한테 제보를 했었다. 나는 나루카미한테 정보를 받았다고 직접 말을 해요. 미케네코는 지금 방송에서도. 왜냐? 나는 정보 안 줬다. 미케네코가 연락이 왔는데도 그냥 말 돌렸지 확답을 준 적 없다. 근데 미케네코는 나는 확답을 받았다. 증거도 있다. 이렇게 아가리 터는 중이고, 어쨌든. 근데 이제 외면당하는 이유는 회사의 기밀, 버튜버들에 대한 정보를 레카충한테 넘긴 거는 확실하잖아.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츠리는 물론이고 호로라이브 버튜버들한테 외면당하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이거죠. 내부인의 소행의 가능성이 높죠. 루시아가 제보해서 얻는 이득이 뭐냐고? 야, 야, 이런 설명도 해야 돼? 너,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너 너무 빡대가리 같아. 내가 씨발 무슨 초등학생 데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루시아가 제보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모르겠다고? 아니, 진짜로 몰라? 아니, 뭐, 다른 모르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 지금. 아니, 모른다고 하면 설명해줄게. 아니,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 아, 모른다고? 아니야, 말해줄게. 너네들이 진짜 빡대가리인지 순진한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줄게. 루시아가 얻는 최대의 이익, 호로라이브 멤버들에 대한 내부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레카충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얻는 최대 이익,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익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씨발년 좆대보라는 거예요. 좆대보라고. 레카충이 터트려가지고 이 씨발년 나락가면 속이 뻥 뚫릴 거 아니야. 이거를 모른다고? 왜 제보를 했겠어? 좆대보라고 제보한 거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좆댔으면 하잖아. 니들 굉장히 순진한 착한 애들이었구나. 그쵸. 실제로 허위 미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사이버 레카충한테 제보를 했는데 사이버 레카충이 근거가 빈약하다, 이 증거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터트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루시아 이 씨발년이 제보도 구라를 친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뭐냐, 나루카미도 증거 부족, 설득력 부족, 니 말 못 믿겠다 하고 안 터뜨리고, 코레도 증거 부족, 설득력 부족, 니는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니 말 못 믿겠다 해가 안 터뜨렸어요. 아마 물론 뭐 터뜨려가지고 뭐 자기 버튜버 동료가 해고당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걔 파일을 내가 주워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득이긴 하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2023년 내년 핫자마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그쵸? 핫자마도 생각 없이 행동하기로 유명한 친구였어요. 무지성으로 생각 안하고 막 질러. 그래가지고 나는 핫자마가 회사 허락을 안 해줘도 핫자마로 케이손이랑 콜라보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얘는 불도저 스타일이에요. 브레이크가 없어. 악셀밖에 없어. 억제기는 이미 박살 나가지고 키류코코가 핫자마를 제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츠리도 브레이크 역할을 못하는 중이죠.
그러면 얘가 피크루스로 활동하면서 호로라이브랑 적대하기 시작하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 걱정이 된다 이거죠. 어쨌든 줄타기 잘하면서 거리 조절 잘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아랫사람으로 장사하면서 K손이랑 콜라보도 하고 그리고 호로라이브에서도 잘리지 않는 그런 미친듯한 드리블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럼 하짜마 2023년에도 파이팅!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